이상하게도 부자들의 집에 가보면 현관에서부터 느낌이 다릅니다. 저는 그 집 현관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현관에서 절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빠짐없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지켜본 부자들의 집은 똑같았습니다. 현관에서의 행동이 그 집의 재물 흐름을 결정했던 거예요. 누군가는 가난에서 벗어났고, 누군가는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빚에서 벗어났고, 누군가는 갑자기 기회가 찾아왔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패턴이 있었어요. 모두 현관에서 절대하는 행동을 매일 실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돈이 잘 안 모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열심히 일해도 돈이 새어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비슷했어요. 그런데 제 집 현관을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우산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가 며칠째 그대로였어요. 현관문 손잡이는 지문투성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부자들의 집 현관을 보고 나서부터 제 현관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현관이 문제였다는 걸 말이죠. 많은 분들이 현관을 그냥 지나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발 벗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물건 두는 곳이라고 넘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이 아니라 현관이었다는 걸 말이죠.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입구예요. 그 기운에는 재물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거실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안방만 깨끗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관은 대충 두어도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현관을 놓치면 아무리 집안을 잘 꾸며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부자들이 현관에서 절대 하는 행동과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안 모이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이미 부자이신 분들도 왜 그렇게 됐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중간에 끊으면 왜 현관이 중요한지, 어떤 행동이 재물을 부르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결국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라 재물 흐름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재물이 들어오시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주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부자들의 삶과 집안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심산입니다.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현관이 재물을 어떻게 바꾸는지만 차분히 이야기해요. 미신처럼 겁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이야기만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자들이 현관에서 절대 하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재물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제가 처음 이 흐름을 알게 된 건 한 부자의 집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분은 50대 중반이셨어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풍수 상담을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신발이 한 켤레도 밖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모두 신발장 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관 바닥은 거울처럼 깨끗했어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현관 한쪽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싱싱한 녹색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집에 들어오시더니 현관에서 딱 멈추셨어요. 신발을 가지런히 벗으셨습니다. 신발장 문을 여시고 그 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현관 거울을 보시더니 옷매무새를 정리하셨습니다. 잠깐 심호흡을 하셨어요. 그 후에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여쭤봤어요. 매일 이렇게 하시냐고요? 그분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30년째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30년이라니요? 그분이 설명하셨어요.
집에 들어올 때 현관에서 하루의 나쁜 기운을 정리한다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현관에 두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현관에서 잠깐 멈춰 서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게 부자들의 비밀이구나 하고 말이죠.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한 여성 사업가분의 집에 갔었어요. 그분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 집 현관도 특별했어요. 현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곳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전신 거울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갈 때 거울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옷차림을 확인한다고요. 표정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거울을 본다고 하셨어요.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자신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그러셨냐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부터라고 하셨어요. 20년 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부자들은 모두 현관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부자의 집에 갔습니다. 그 집 현관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면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디퓨저가 놓여 있었어요. 조명도 특별했습니다. 따뜻한 색의 조명이 현관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분이 설명하셨습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라고 하셨어요.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현관을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정리한다고요. 화분에 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현관이 깨끗해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재물도 깨끗한 곳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자들은 모두 현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절대 하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패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 현관부터 바꿨어요. 신발을 모두 신발장에 넣었습니다. 바닥을 깨끗이 닦았어요. 작은 화분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처럼 현관에서 잠깐 멈추기 시작했어요. 들어올 때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나갈 때는 거울을 봤어요. 옷차림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을 밝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왔어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현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그럼 부자들은 현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까요? 저는 수십 명의 부자들을 관찰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관을 매일 청소합니다. 부자들은 현관 바닥을 매일 닦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현관을 청소합니다. 먼지를 털어내요. 바닥을 물걸레로 닦습니다. 신발장도 정리해요. 한 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관이 더러우면 재물이 들어올 수 없다고요. 먼지는 나쁜 기운을 끌어모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만큼은 절대 더럽게 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부자들의 현관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발을 절대 밖에 두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요. 한 켤레도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발은 밖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신발장에 넣어서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한 부자는 신발을 매일 닦는다고 하셨어요. 현관에 들어오면 신발을 닦고 신발장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매일 신발을 닦는다니요? 그분이 설명하셨어요. 신발이 깨끗해야 발걸음이 가벼워진다고요. 발걸음이 가벼워야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관에 거울을 둡니다. 대부분의 부자들 현관에는 거울이 있었어요. 나갈 때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거울은 현관문 정면에 두지 않아요. 옆쪽에 둡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바로 보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한 부자는 거울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거울이 잘못된 곳에 있으면 들어오는 기운을 반사시킨다고요. 그래서 풍수 전문가와 상담해서 거울 위치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현관에 생화나 식물을 둡니다. 부자들의 현관에는 거의 다 화분이 있었어요. 살아있는 식물이었습니다. 좋아는 두지 않아요. 반드시 살아있는 식물을 둔다고 했습니다. 식물은 생기를 준다고 했어요. 현관에 생기가 있어야 집 전체에 생기가 돈다고 했습니다. 한 부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화분을 갈아준다고 하셨어요. 항상 싱싱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관 조명을 밝게 합니다. 부자들의 현관은 밝았어요. 어두운 현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기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밝아야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한 부자는 현관에 센서 등을 달았다고 하셨어요. 들어오면 자동으로 켜지게 했다고 합니다. 밤에 집에 들어와도 현관이 밝으니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여섯 번째는 현관에서 잠깐 멈춥니다. 부자들은 집에 들어올 때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현관에서 잠깐 멈춥니다. 심호흡을 해요. 하루를 정리합니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내려놓아요. 한 부자는 현관에서 10초만 서 있는다고 하셨어요. 그 10초가 하루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밖의 기운을 집 안으로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일곱 번째는 현관에 향기를 둡니다. 부자들의 현관에는 좋은 향기가 났어요. 디퓨저나 향초가 있었습니다. 향기는 기분을 바꾼다고 했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 좋은 향기가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한 부자는 계절마다 향을 바꾼다고 하셨어요. 봄에는 꽃향기, 여름에는 시원한 향, 가을에는 따뜻한 향, 겨울에는 포근한 향을 쓴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현관을 정리정돈합니다. 부자들의 현관에는 불필요한 물건이 없었어요. 우산 하나, 택배 상자 하나 아무렇게나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우산은 우산꽂이에, 열쇠는 열쇠함에, 가방은 가방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 부자는 현관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둔다고 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기운이 막힌다고 하셨어요. 이런 행동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현관을 깨끗하고 밝고 정리된 상태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의 현관은 어떨까요? 저는 수백 가정을 방문하면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신발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 현관에는 신발이 여러 켤레 나와 있어요.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습니다. 가지런하지 않아요. 방향도 제각각입니다. 한 집은 신발이 10켤레 넘게 현관에 나와 있었어요. 신발장이 있는데도 밖에 둔 겁니다. 그 집 주인이 말씀하셨어요. 매번 신발장에 넣기 귀찮다고요. 두 번째, 현관이 어둡습니다. 많은 집의 현관이 어두웠어요. 조명이 약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집은 현관에 전등이 나갔는데 몇 달째 그대로라고 했어요. 바꾸기 귀찮다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현관에 들어가면 기분이 우울해진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물건이 쌓여 있습니다. 현관에 택배 상자, 우산, 가방, 골프채, 자전거 등이 쌓여 있었어요. 한 집은 현관이 창고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 집 주인이 말씀하셨어요. 둘 데가 없어서 현관에 둔다고요. 네 번째, 현관이 더럽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어요. 신발 자국이 그대로입니다. 한 집은 현관 바닥을 한 달 넘게 닦지 않았다고 했어요.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현관 거울이 더럽습니다. 거울이 있어도 지문투성이에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한 집은 현관 거울에 얼룩이 가득했어요. 언제 닦았냐고 여쭤보니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현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현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공간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집들의 재물 흐름이었습니다. 대부분 돈이 잘 안 모였어요. 들어와도 금방 나갔습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혹시 돈이 잘 안 모이냐고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한 집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모인다고요?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명드렸어요. 현관부터 바꿔보시라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관에 나와 있는 신발을 모두 신발장에 넣으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현관을 보세요. 신발이 몇 켤레나 나와 있나요? 그 신발들을 모두 신발장에 넣으세요. 한 켤레도 밖에 두지 마세요. 신발장이 작아서 안 들어간다면 신발을 버리세요. 안 신는 신발은 과감히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현관 바닥을 깨끗이 닦으세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현관을 닦으세요. 물걸레로 한 번만 쓱 닦아도 됩니다. 1분이면 충분해요. 그 1분이 하루의 재물 흐름을 바꿉니다. 세 번째, 현관에 거울을 두세요. 거울이 없다면 하나 사서 다세요. 비싼 거 아니어도 됩니다. 전신 거울이 좋지만 작은 거울도 괜찮아요. 단 현관문 정면에 두지 마세요. 옆쪽 벽에 다세요. 나갈 때 거울을 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들어올 때도 거울을 보세요. 네 번째, 현관에 화분을 하나 두세요. 작은 화분 하나면 됩니다. 관리하기 쉬운 식물로 고르세요. 스투키, 산세베리아, 행운목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매일 보면서 물을 주세요. 식물이 살아 있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관 조명을 밝게 하세요. 현관이 어둡다면 전등을 바꾸세요. 밝은 걸로 바꾸는 겁니다. 센서 등을 다는 것도 좋아요. 들어올 때 자동으로 켜지게 하세요. 밝은 현관이 좋은 기운을 부릅니다. 여섯 번째, 현관 물건을 정리하세요. 현관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우세요. 택배 상자, 안 쓰는 우산, 오래된 가방 모두 치우는 겁니다. 현관은 비워둘수록 좋습니다. 일곱 번째, 현관에서 잠깐 멈추는 습관을 만드세요. 집에 들어올 때 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현관에서 10초만 서 있으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하루를 정리하세요. 밖에 나쁜 기운을 현관에 두고 들어가세요. 여덟 번째, 현관에 향을 두세요. 디퓨저나 방향제를 하나 두세요. 좋은 향기가 나게 하세요. 향기는 기분을 바꿉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좋은 향기가 나면 하루가 달라져요. 아홉 번째, 현관 거울을 매일 닦으세요. 거울이 깨끗해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거울은 안 보느니만 못해요. 매일 아침 현관 거울을 닦으세요. 물티슈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열 번째, 현관에 감사하세요. 현관이 있어서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관이 있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매일 현관을 지나면서 감사하세요. 작은 감사가 큰 복을 부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입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부자들은 모두 현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청소하고 정리하고 관리해요. 지금 당장 현관을 바꾸세요. 신발을 넣고 바닥을 닦고 거울을 달고 화분을 두세요.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현관에서 잠깐 멈추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재물 흐름을 바꿀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현관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돈이 안 모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재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